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마구TV 손정연 김목필입니다. 저희 또 최근에 굉장히 자주 찍네요. 네. 오늘 이승윤 세 번째. 네, 저희가 이승윤을 계속 그런데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승윤 씨를 사랑해서 자꾸 이렇게 할 얘기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덕질을 하다 보니까 그분 노래만 듣고 그분 뭐 기사 같은 걸 보다 보니까 뭔가 좀 이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맘먹고 저희가 이승윤 씨 세 번째 이야기. 네. 오늘은 이제 노래는 아니고 어떤 이승윤 씨가 그 싱 어게인에서 보여주셨던 네. 이승윤 씨의 행동, 그리고 저희가 좀 찾아봤던 인터뷰 기사,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네. 심리 상담, 심리 치료하고 좀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네.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겠네요, 선생님. 네. 싱어게인에서 그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 노래를 이제 경연에서 이승윤 씨가 부르고 나서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이 너무나 저도 기립했어요. 네네. 집에서. 그 많은 칭찬들 가운데 작사가 김이나 씨가 했던 칭찬들이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네, 저도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데 이승윤 씨는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였나 봐요. 이렇게 우셨거든요. 김이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애정이나 사랑이나 인정을 받아주시기. 이승윤 씨는 앞으로 굉장히 큰 스타가 될 건데 왜 자신을 좀 낮게 평가하냐, 나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지? 그런 의문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넌 네. 대단하다. 이런 거를 이제 말을 해줬더니 이승윤 씨가 눈물을 막 폭풍 눈물을 흘렸어요. 30분을 예. 저는 너무 큰 대스타가 되시. 그런데 선생님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장면을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은 간혹 네네. 마주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상담실에서 뭔가 되게 이 내담자 자체를 되게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좀 간혹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그런 걸까요? 그냥 들은 말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왜 그런 말들에 유독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면서 감성적으로 바뀌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아마도 경우? 자기 자신을 부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담사가 이렇게 되돌려줌으로써 사실은 정말 그런 인정을 내가 원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아차릴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마음에? 네, 아마 그분들 마음에는 자기 안에 규칙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내면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걸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규칙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자기 안에 규칙이 많다 보니까 나는 받을 만하지 못한데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이승윤 씨가 그 이제 후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칭찬을 받아들인다는 게. 나는 그럴 깜냥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표현을 해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다. 비슷한 맥락일까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제 평균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한다라는 수준보다 자기 자신을 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 평가를 좀 낮게 하고 맞아요. 있다거나 혹은 이제 뭔가 본인이 이런 말도 했거든요. 제 깜냥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욕심 부리지 말아라.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좋은 말을 듣는 것을 왜 욕심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어떤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직접 못 만나봐서. 그쵸, 직접 못 구체적으로는 만나봐서.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왜 그런 내면 규칙을 갖게 됐을까? 왜 이제 남들이 하는 칭찬을 그냥 기꺼이 받지 않고 욕심이다.
누리면 안 되는 것들을 누리고 있다. 뭐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겸손이 좀 지나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기사를 찾아봤죠. 네네. 기사를 찾아봤고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을 저희가 뭐 객관적으로 이걸 뭐 알아본 게 아니에요, 분명. 네,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021년 1월 27일자. 오, 굉장히 최근 기사네요. 네. 네. 1월 27일자에 올라온 기사. 네. 선생님, 이 말씀해주신 내면 규칙과 연결된 게 있을까요? 기사 중에서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시한 것, 이거 아버지에 대한 인터뷰였거든요.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 그 개신교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이재철 목사님. 네네. 네. 일단 자녀 교육에서 이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바른 마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서 바른 길을 가자. 바르게가 매번 다 나오네요. 바른 네. 생활. 네, 일종의 오. 가훈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너무 좋은 말이죠, 선생님, 일단은. 바르게 살아야죠. 맞아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양심껏, 도덕적으로 바르게 맞아요. 살아야 된다. 너무 훌륭한 가르침이죠. 근데 이 훌륭한 가르침들 안에서도 사실 심리적인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좀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아이들은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부모님의 가치를 내 비판 없이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내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음식물을 먹을 때 우리는 치아로 이렇게 씹어요. 씹어서 삼켜서 소화를 시켜서 내 걸로 만들어요. 그런데 내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을 씹는 과정,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가치관을 그냥 내가 씹지 않고 소화시키지 않고 꿀꺽 삼키는 것을 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씹다 보면은 뭐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내가 먹어봐야지 사실은 걸러낼 수가 있는 건데 씹지 않고 삼킨다? 그러면 뭐가 나한테 맛있는 건지 맞아요. 뭐가 나에게 좋은 음식인지 모르고 그냥 다 삼킨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가치관을 왜 갖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결정해서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말들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행동해라, 생각해라 이런 말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게 강하게, 심하게 내사가 엉킬 경우에 조금 나의 행동에 있어서 내가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내 삶에서 내 선택의 자유가 제약받을 수 있는 게 내사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내담자 중에도 내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게 되면 개인주의를 개인할 수 없어. 내사가 강하면 개인주의가 힘들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지표에 의해서 나를 색깔을 맞춰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내사.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떤 게 있으세요, 혹시? 저는 내사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모님이 기대가 컸구나. 그러니까 기대를- 공부를 되게 잘하세요, 이분이.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닌데 항상 책을 못 놓겠는 이런 마음은 있어요. 지금도 책 굉장히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쉴 때 멍하게 그냥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순간이 되면은 좀 불안해져요. 계속 뭔가를 탐구해야 될 것 같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먹지 않은 불안한데. 어쨌든 내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순수한 이 백지 같은 아이가 갑자기 만들진 않는 거죠. 또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까운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뜻하지 않게 내사를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승윤 씨는 이제 아버지가 바르게 살라고 하셨고 또 이제 기사에 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첫째는 자립, 둘째는 예의, 그리고 셋째는 정리정돈, 넷째는
봉사.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내사도 종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셨더라면 암암리에 그냥 암묵적으로 영향을 내사가 미치셨겠죠. 됐을 거고요. 얘기를 많이 강조를 안 했을 수도 있어, 아버지가. 이 인터뷰에서는 말씀하셨을지 몰라도 실제 자녀를 키우면서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뭐 한 번 얘기하고 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도 내사가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내사가 된다. 내 가치관을 전달을 안 했는데도 안 내사가 했는데도. 된다. 네네. 어떤 거예요, 그건? 이걸 우리가 이제 자발적 내사라고 하거든요. 네? 저희 아이로 예를 드려볼게요, 선생님. 되게 이제 쉽게. 제가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심리 상담도 하다 보니까 아직 뭐 공인까지는 아니지만 네이버에 이렇게 이름을 치면은 나와요. 사진이 정말 네, 예쁘세요. 사진 정말 예쁘게 나와요. 부끄럽다.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린 마음에 학교에 가가지고 저학년일 때 네네. 친구들한테 이제 우리 엄마 책 썼다 이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했던 자랑하고 친구들이 싶죠. 안 믿는 거야. 아하. 너네 엄마 무슨 책을 썼냐.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네이버에 딱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봐라 우리 엄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믿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야, 그 책 우리 엄마도 봤어. 우리 집에 있어. 이걸 얘기한 거야. 아이가 굉장히 뿌듯했나 봐요. 네. 집에 와가지고 와 그러네요. 엄마 최고라고 막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약간 으쓱 했는데 그 다음날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 사건을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엄마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엄마 책을 봤다는 그 아이한테 자기가 학교 생활을 쭉 하면서 아주 막 이렇게 막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떠올랐나 봐요. 그랬구나. 저는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뭔가 실수한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봤냐면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엄마는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사는 사람인데 내가 혹시 그 엄마 그 작가의 딸인데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까봐 너무 걱정되고 무섭다는 거예요. 어머나. 저는 말했던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이런 일을 하니까 너 잘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네. 이게 자발적 내사구나. 아. 내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가져다가 내 가치관을 만들 수도 있구나. 그러게요. 그래서 엄마의 모습이 이 아이의 가치관을 만드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네요. 네, 거기다가 아이가 굉장히 완벽하게 되려고 맞아요. 애를 썼네요. 맞아요.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안 그러도 된다고. 엄마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연예인들 자녀라든지 이런 이제 뭐 이승윤 씨처럼 뭐 성직자의 자녀라든지 종교인의 이러면 조금 더 부담을 갖지 않을까 스스로. 그러게요. 그러니까 누가 부모님이 직접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 주변 분위기상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 자발적 내사.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내사는 될 수 있어?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네, 네. 우리도 네. 다 있으니까. 그럼 내사는- 저도 아직 못 그쵸. 벗어나고 네네. 있는데요. 내사는 누구나 뭐 부모님이 강요를 해서 가지고 있던 저희 아이처럼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내사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이승윤 씨의 팬이니까 이승윤 씨가 그 오디션장에서 심사위원의 말을 듣고 그 눈물을 흘렸던 그걸 보고서 추측을 해봤어요. 이승윤 씨도 내사가 많이 됐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겸손함이 겸손함. 내사로 그쵸, 이렇게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겸손함이 좀 많이 내사된 것 같다라는 추측을 저는 해봤어요. 네네.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어쨌든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을 받아들여 주세요. 네. 그대 몸에 날아가 앉으리. 이승윤 씨가 아마 그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내사되었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의 어떤 기준을 잡아간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게 한 사람의 어떤 개인화, 또 한 사람의 어떤 가치관,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더 고민하고 맞아요. 더 심오한 가사들로, 철학적 가사들로 이렇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굉장히 좋은 가수가 된 게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많이 와닿네요. 네. 네. 내가 치열하게 고민해야지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이승희 씨 저희가 진짜 찐 팬이고요.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승희 씨가 무엇보다도 정말 개인주의를 개인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저희는 너무 멋있고 네. 그게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네.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네,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승희 씨 우승 가자. 화이팅! 화이팅! 이승훈 헌정 유튜브.